안녕하세요. 자, 합격을 부르는 웹 프론트엔드 포트폴리오 2025년 과정을 진행하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과정에 있어서는 웹, 일반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과정을 진행을 하겠는데, 자, HTML과 CSS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자, 자바스크립트와 이크마스크립트 기본으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GSAP 라이브러리, 그리고 스와이퍼 JS 라이브러리, 그리고 리액트 라이브러리까지, 자,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자, 그렇게 준비된 강좌가 되겠습니다. HTML과 CSS 관련된 요건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업상으로 진행하진 않고요. 자바스크립트와 그리고 이크마스크립트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저희가 CSS와 HTML 구조를 물론 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2개 정도의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제는 2개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강의를 할 텐데요. 자, 먼저 해당 소스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교환 폴더에 지금처럼 이렇게 웹이란 폴더 하위에 스텝 1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요건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해당 PDF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몇 강 정도, 최대한 이제 5강 정도로 준비를 해서요. 저희가 기본 내용들을 학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에디터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VSC 에디터를 설치해서 그런 요건들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사용한 그런 VSC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건들 보게 되면 PDF 문서를 열어보시고요. 해당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VSC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자, 폴더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신 다음에 뭐 기본적인 요건들로 진행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편집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요. 여기서 제가 최근에 했던 웹폴더 기준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웹에 관련된 요건들은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베이직이라는 폴더 하위에 여기서 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스타트 경로 하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베이직 언더바 바닐라 JS 1번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 없는 내용들은 조금 제거를 할게요. 여기서 스타트 경로에 이런 내용들은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다 필터링을 해서 강의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베이직 언더바 바닐라 JS 1.html 바닐라 JS가 자바스크립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라이브러리가 없는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바닐라 JS라고 하고 있고요. 자, HTML과 CSS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해드리진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아니면 다 여러 가지의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안쪽에는 여기 스타트 경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자, 스타트에 베이직 언더바 바닐라 JS 1.html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드를 한번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 자, 안쪽에는 여러 가지 해당하는 노드, HTML 구조에 대한 접근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자,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때는 뭐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은 조금 아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 강좌는 여태까지 웹을 진행을 해오다가 저에게 이제 취업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듣는 그런 수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기초 강좌는 아니고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퍼블리싱이라든지 기본적인 프론트 개발을 하신 분들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이제 기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요새는 챗 GPT 여러 가지 검색 기능들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안쪽에다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스크립트 내용으로 작성을 했고요. 일단 이제 ID 값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ID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여기 준비가 된 그런 요건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먼저 해당하는 이런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돔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바스크립트 본연의 그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큐먼트를 토대로 해서 이런 메서드들, 그러니까 명령어들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ID로 해당하는 엘리먼트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이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저희가 ID 값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ID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저희가 HTML에 표기된 이런 ID 속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지금 내용들을 조금 확대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에디팅 방법들은 여기 저희가 강의해 드리지 않고요. 일단 요 에디트 툴을 쓸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변수 값을 선언해서 저희가 이제 변수라고 하게 되면 let 변수, 일반적인 정의 변수를 let이라고 하고요. let 변수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튜토리얼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도큐먼트, 자, 일반적인 문서 타입을 지정할 때요, 도큐먼트 방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get element by ID 값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지금 ID 값은 표기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문자열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console.log로 보통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해당 로그들을 이렇게 밝혀볼 수가 있죠.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console.log로 해당 로그 지금 이런 돔에 관련된 요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브라우저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는 조금 어두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콘솔 창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UL 타입의 이런 것들을 HTML 구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돔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구조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바로 명령어로 실행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간단하게 인라인 코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스타일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저기에 반환되는 타입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반환되는 타입들은 일단 return value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element ob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해당하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엘리먼트 오브젝트에다가 바로 명령어를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일이라는 이런 돔 명령어를 사용해서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상을 바꿔서 이렇게 인라인으로 기입할 수도 있죠. 샵 뭐 이렇게 F90 이런 컬러로 입력을 하면요, 배경 색상을 바꾸니까 그죠? 이렇게 색상이 바뀐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뀐 화면들을 튜토리얼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경된 내용들은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직접적인 그런 코드 방식인 인라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색상이 변경되는 그런 구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돔에 관련된 선택 사항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ID 값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주석 처리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해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은 일단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자, 라인형 주석이 있고요. 그리고 블럭형 주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형 주석과 그리고 블럭형 주석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일반적으로 뭐 태그 이름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은 약간 이론적으로만 조금 아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li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li를 접근할 때는 도큐먼트,
라고 되어 있고요. get elements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그 네임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태그 네임을 이런 방식으로 쓰죠. get elements by tag name 이라고 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li 태그를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console.log로 해당하는 li 노드라고 할까요? li 노드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돼서 li 노드에 대한 선택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li 노드 선택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로그를 한번 또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개발자 모드에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전 강좌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지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이제 제거하고 이렇게 보시면 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콘솔 창으로 보시면 지금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열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는 HTML 엘리먼트가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HTML 컬렉션이란 타입으로 배열과 같은 이런 순번에 의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요건들을 선택하고자 할 때 여기 리턴 타입을 좀 보는 걸로 할게요. 리턴 밸류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 지금처럼 HTML 컬렉션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이 컬렉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조치를 취할 때는, 자, 노드에 지금처럼 스타일, 일반적인 저희가 HTML 엘리먼트가 했던 행동들을 한번 해보면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지정을 하고요. 똑같이 샵 F90 이라는 컬러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개발자 모드에서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 HTML 컬렉션에서는 이 스타일이라는 이런 돈 명령어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들은 사용이 안 되고요. 이는 저희가 이런 뭐 해당 방법들을 사용할 때 li 노드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sole.log에 li 노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배열자 타입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면 뭐가 되죠? 여기서 0번이라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0번은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HTML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바로 올바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순번에 접근하는 그런 배열자 방식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 그래야지만 해당하는 이런 방법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코드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색깔이 이제 여기 HTML 타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걸고요. 일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여기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전체의 길이는 아까 전에 있던 그런 개발자 모드에서 보셨던 거와 동일하게 이거는 배열에 있는 규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랭스라는 방법으로 전체 길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랭스라는 방법에 전체 길이를 얻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6이라는 데이터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6이라는 데이터가 얻어지면 이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포문으로 저희가, 자, 순번을 i 반복자를 사용해서 li node length 라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순번에 대한 이런 돌아가는 방법들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li node 접근할 때는 이제 반복자 i를 활용해서 이렇게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죠.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샵 F90 이라는 방식으로 지정을 하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요건들은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클래스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들 중에 S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는 저희가 li의 전체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인데,
결코 저희가 이제 실전에서는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li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론상으로 진행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코드를 만드는데, UI 코드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습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요건들 보시게 되면, 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그게 되죠. HTML 요건에 대한 것들을 지정을 하시는데, 먼저 이제 HTML 노드를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먼저 HTML 노드를 선택해 보면 HTML 노드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노드라고 선택을 했고요. 자, 안쪽에 있는 요건들을 저희가 사용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도큐먼트 get element by class name이고요. 여기서 HTML, 여기서는 HTML 레이블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자, console.log로 HTML 노드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클래스 노드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HTML이 하나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HTML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요건들이 얻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get element니까 엘리먼트를 얻겠다라는 건데, 이건 복수죠. 그러니까 얻게 되는 그런 데이터는 방법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 클래스 이름도 동일하게 아까 전에 태그 네임하고 동일하게 HTML 컬렉션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는, 자, 포문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HTML 노드에서 0번 인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래야지 정상적인 그런 스타일을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자, 0번이죠.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지정을 하고요. 샵 F9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HTML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방법들처럼 해당 요건들이,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방법들 이외에도 접근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CSS 방식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저희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기 때문에 CSS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HTML 노드를 지정한다, 그러면 HTML 노드라고 작성을 했고요. 자, 도큐먼트, 자, 쿼리 셀렉터라고 지정하는 거죠. 지정을 해서요. 여기서 샵 튜토리얼 이라고 지정했고요. .html 이런 식으로 CSS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HTML 노드를 동일하게 위에 있는 방식처럼 동일하게 한번 선택해 보면 HTML 노드를 선택해 본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은 HTML 노드가 하나만 지금 선택이 되는데, 뭔가 이제 양상이 좀 다릅니다. 자, 리턴 밸류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리턴 밸류가 다르다라는 거는 여기에 노드 오브젝트라는 걸로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이는 HTML 엘리먼트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보여지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 전에 공부했던 여기 지금 id 값으로 접근했던 이런 방법들 있죠. id 값으로 접근했던 이 방법들과 처리 방법이 아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법들은 HTML 로드 방식은 하나만 선택이 되는 그런 기법이 되겠고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뭔가 처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HTML 노드라고 작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일 우리가 했던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작성하고요. 샵 F90이라고 입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쿼리 셀렉터라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쿼리 셀렉터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여기에 있는 기법들을 이렇게 HTML이 지정이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 안에서요, 요거를 한번 주석을 좀 걸고요. 이렇게 전체를 주석 걸고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코드를 좀 바꿔보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걸 좀 진행해 볼게요. 쿼리
셀렉터 올이라는 걸 좀 진행해 보면 일단은 여기에 li 노드라는 걸 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도큐먼트 자 쿼리 셀렉터 지정했고요. 안쪽에 샵 튜토리얼 li라고 지정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지정하실 때 li 노드를 우리가 콘솔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콘솔.log로 li 노드를 받아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li는 복수의 데이터로 돼 있죠. li는 복수의 데이터로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복수의 데이터로 돼 있는데 자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은 코드를 입력했을 때 HTML만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HTML만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값들을 확인할 때는 전체 내용들을 확인할 때는 우리가 올이라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돼요. 올이라는 방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아까 전에 있던 것처럼 HTML 컬렉션 데이터처럼요. 자, 노드리스트 데이터로 반환이 되는데 이 또한 요거는 이제 일종의 복수의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자, 안쪽에 있는 방식을 취해줄 때는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죠. HTML 컬렉션과 동일합니다. 스타일에 백그라운드 컬러 샵 F90이라는 코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군집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에러가 발생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스타일 프로퍼티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문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let i는 반복자를 사용해서요. 안쪽에 li 노드의 length 이거는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HTML 컬렉션과 동일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반복자로 활용되게 되면 li 노드의 i 값도 활용하면 지금 li 리스트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i 값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전체 내용이 컬러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데이터 값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컬러가 되고 있는 그런 색상에 대해서 색상 정보를 입력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나온 그런 코드들 중에서 아래쪽에 내용들을 보시면 자 여기에는 이제 CSS 기법으로 지정하는 방법들은 노드리스트, 올 방법들이 되는데 이걸 포문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이크마스크립트 버전에서 정리해 놓은 그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리스트 메서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메서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자 포이치 방법이죠. 포이치 방법을 사용하면 여기에 이제 리턴 펑션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그리고 i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값으로 얻어지게 되면 자 콘솔.log에 해당하는 아이템과 그리고 i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 보시면 아이템과 i 값으로 찍어 보거든요. 자 이렇게 찍어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이템과 i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이템 i 값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받아지게 되면 자 내용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요건들을 바로 반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보다 훨씬 더 코드가 좀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복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 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다가 샵 F90 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은 처리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코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들은 지금 PDF 1강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들을 조금 학습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상위 노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필터링 방법들을 좀 공부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상위 노드를 접근하는 방법과 그리고 상위 HTML 노드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상위 HTML 노드에 접근하는 방법 여기에는 이제 노드라고 하게 되면 뭐 띄어쓰기라든지 빈 칸까지도 노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 페어런트 엘리먼트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엘리먼트 위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요건들은 여기서 좀 주석을 전체로 좀 걸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화일을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변경 작업을 조금 했고요.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내용들이 좀 거치장스러우니까 배경 색상을 좀 제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밑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일반적인 작업 방법들은 원래 헤드문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DOM HTML을 불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스크립트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작성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HTML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HTML 노드를 만들었고요. 도큐먼트, 일반적으로 저는 쿼리 셀렉터를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HTML을 선택을 했고요. 자, 상단에 있는 걸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let cont ul, 물론 이제 이거를 변수 방식으로 쓰는 이유는 여기를 참조하기 좋아서 그런 거죠. 코드를 요약하기 좋아서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HTML 노드에 지금처럼 페어런트 엘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지금 상단에 있는 노드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onsole.log에 cont.ul 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자, cont.ul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내용이죠. 이렇게 자,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요건들을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보시면요. 자, 위에 있는 노드니까 지금 li의 상단에 있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그쵸? 아래쪽에 있는 그런 요건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요건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하위에 있는 HTML 요소를 찾는 부분이 있어요. 하위에 있는 HTML 요소를 찾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하위 HTML 노드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HTML 컬렉션으로 돼 있죠. HTML 컬렉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긴 한데 하위에 있는 요건들 우리가 지정할 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자, let cont li라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ont.ul에요. 여기서 children이 되거든요. children으로 접근해 보면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자, console.log에 cont.li라고 접근한 거죠. cont.li라고 접근하면 그러면 하위의 노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때는 HTML 컬렉션이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UI를 작성하다 보면 이런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그 타겟팅 위주로 해당하는 필터링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정할 수도 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요거를 1번이라고 지정하고요. cont.li 1번이라고 지정했는데 자, cont.li 2번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해당하는 요건을 만들면 cont.li 2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쿼리 셀렉터로 한번 선택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쿼리 여기서 셀렉터로 all이죠. all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샵 튜토리얼 자, li 방식으로 지정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정한 다음에 일단은 이제 요거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console.log에 지금 cont li 2번이죠. 2번이라고 지정하면 자, 로고를 두 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로고 두 개를 확인해 보면 같은 듯 하지만 서로가 다릅니다. 자, 위에 있는 요건들은요, HTML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노드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요건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처리 방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건들은 한번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포문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포문으로 접근해 보면 자, cont.li 1번이 있고요, cont.li 2번이 있죠. 자, 이걸 포문으로 접근해 보면 자, let i는 0이고요, i는 지금처럼 cont.li